이가람의 꽉 찬 수급을 잡아라. 자,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많이 깨져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잡으러 가보시죠. 어디 계세요, 두 분? 자, 이가람의 꽉 찬 수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얘기 나누면서 덴티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덴티움을 보고 났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에 또 악재가 있어가지고 물론 네, 회사 그렇죠. 측이 맞아요, 조금 맞아요. 선을 긋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가다 좀 멈춘 것 같아요. 근데 덴티움이 오늘 같은 날도 또 올라가면서 괜찮아요? 그거 또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서 근데 그래요? 그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네. 수출 데이터가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수급이 최근에 쏠린다. 또 덴티스하고 덴티움하고 또 약간 쏠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 두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데이터들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티움은 접근이 아직 유효하다라고 짧게 코멘트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급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5개월 연속으로 기관이 사고판 종목들은 무엇이었을지 확인해 보시죠. 자, 기관이 사고판 종목들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부터 해서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1등에 맞아요. 위치를 맞아요. 했는데 사실 어제 저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코멘트를 해서 BH부터 한번 볼까요?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향에 대해서 좀 매출액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고객사 향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애플 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 관련된 거, 애플 향에 대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거고,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BH들은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BH는 만약에 증시가 빠지게 되면서 종목에 빠지게 되면 이 종목은 하반기 보면서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노려볼 수 있는 BH 그리고 LS 일렉트릭. 사실 제가 LX가 입에 붙는 게 대당 얘기하다 보니까 LX 뭐였죠? 그 종목? 세미콘이요? 네, LX 세미콘이었나요? 아니면 그 종목들이 되게 각광을 많이 받던데 LS 일렉트릭은 어떤 종목이에요? LS 쪽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고요. 뭐 전선, 배선 이런 만드는 쪽이고 그다음에 풍력 쪽, 그러니까 그래요? 신재생에너지하고도 굉장히 민첩성이 높은 종목들이 되는데요. LS 일렉트릭은 전력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신재생이 커지다 보니까 이 배선을 많이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 전기를 이동시키는 배선들이 이번에가 신재생 확대에 따라서 약간 호황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적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신재생 안에서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서 기관이 담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 관련된 업종들을 기관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뭐 묶어서 바스켓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매기를 좀 봤나 싶었는데 어제장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물론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시추를 허가하기를 뭐 잠정 합의했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 법무부 이슈도 있었는데 그 이슈가 발목을 잡진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신재생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맞아요. 미국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는 더 확대되고 있는 상태도 있고 좀 다르구나.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럽향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도 이미 잔고 자체가 많이 늘고 있는 상태도 있고요. 네. 또 그거 외에도 많은 국가들 자체가 지금 발전기가 많이 모자란 상태도 있고 미국 자체도 봤을 때 지금 발전기 전력량을 늘릴 수 있는 발전기 돌리는 그 발전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국내 이슈로 본다면 국내 기업들이 또 미국에다 많은 투자를 함에 따라서 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공장을 지을 때 결국 필요한 건 발전기와 배선이 되겠죠. 그에 따른 수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죠. 그쪽에선 유효하겠고 신재생 같은 경우도 좀 밀려 있긴 하지만 결국은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니까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보겠고요. 제약주는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요즘에 진단키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그리고 맞아요.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봤지만 한미약품을 사고 있는지는 또 몰랐네요. 제약 바이오라고 하게 되면요. 보통 임상 실험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기 좀 투자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 것도 보게 되면 한미 약품도 올라오고 있고 대웅제약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 두 개, 그렇죠. 그 두 개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제약주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제약주들은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기반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또 신약에 대한 허가 기대감이 있는 게 한미약품이라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엔테크 ETF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일렐릴리가 또 신제품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게 또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흐름인데 네. 국내에서는 세이트리온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 외에 제약사 안에서 대형 제약사였던 대웅제약이랑 한미약품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실적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관이 담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조금 무겁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뭔가 대안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또 리스크 그렇죠.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보시는 거 유효할 것 같고요. JYP도 엔터 44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네. 네 종목 다 올랐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SM의 기사도 있었고 수급적인 영향도 있었는데 엔터주 지금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컨셉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컨셉. 미국장이 금요일 날 이제 올랐을 때 네. 반도체 지수는 조금 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다 같이 또 올라갔어요. 그때 같이 올라갔던 게 리오프닝 안에서 미국 내 엔터사도 올라가고 미디어 업종도 올라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월요일 날 미디어 업종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갔었는데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SM도 있고 YG엔터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징에서 특히 이번에 키움증권에서 올라왔던 컨센 추정치 보게 되면 JYP가 유일하게 2분기 시장 컨센은 상회할 걸로 알려져 있어요. 4사 중에요? 그렇죠. 4사 중에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된다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좀 엔화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긴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네. JYP가 안 좋게 봤지만 네. 지금 오히려 증권사 쪽에서는 실적 추정치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또 기관이 실적주이기 때문에 뭔가 실적 발표 시즌에 앞서서 또 인플레와 수요 둔화와 또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렇죠. 엔터즈 또 같은 가격 경우는. 전가도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JYP와 SM 쪽으로 또 매개세가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JYP만 유일하게 또 기관 수급 흐름에 올라왔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매도판으로 가면요. LG 엔솔은 악재가 아직 안 털렸습니까? 좀 아쉽죠. 네, 그러네요. 근데 에제엔솔 같은 경우에는 또 네. 공매도 이슈도 굉장히 많았어요. 투자 재검토 이슈는 사실 뭐 리비안과 다른 쪽 때문에 했던 거였고 합작사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물론 이 실적 추정치 자체에 신공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겠지만 좀 매도가 좀 과했죠. 그리고 2차 전지 자체가 또 한번 내려갔을 때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한번 수급적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보고 싶은 게 건설이랑 화장품 쪽인데 그렇죠. 건설주도 조금 올라오다가 만 것 같고 화장품도 중국이랑 이제 코로나 완화다 이러면서 주말 이슈 지나고 반등 들어오는가 싶더니 트리거까지는 안 됐나 봐요. 이게 건설수도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이런 거는 원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과 한미글로벌, 히림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사우디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는데 GS건설은 이번에 실적 컨센이 좀 안 좋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이제 7월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권사들 리포트가 전망치가 나타나기보다는 7월달부터는 2분기 프리뷰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2분기 실적이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추정했을 때 실적 추정치가 하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깨질 것 같아요. 특히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시즌인데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많이 유입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유독 GS건설이 많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우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아직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 같지는 않고 중국의 락다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중국 쪽을 봤을 때 화장품 수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그렇고 사실 건설주도 그렇고 정책적이나 뭐 지정학적인 이슈나 좀 기대한 바 있었는데 좀 서운한 좀 아쉽죠. 그런 맞아요. 네,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안에서 오늘 장에서 볼 수 있는 수급주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종목은요. 네. LS 일렉트릭 하나 좀 LS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수급탄 안에서 골라주셨네요. 네, 사실 오늘 좀 고민이 많았던 게 네. 오늘 분명히 외국인 매수도 있었고 기관 매수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기관 매수세가 음이익이 들어온 게 정말 없었어요. 정말 저 깜짝 놀랄 정도로 네. 분명히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종목에 매수가 들어온 게 왜 이렇게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중에 그나마 좀 들어왔던 게 LS 일렉트릭이랑 약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줬는데 의미가 있다는 게 매니저님 연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속성도 있지만 금액대가 중요하거든요. 금액이. 시가총액 대비 몇 퍼센트 비중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유동 물량 대비 몇 퍼센트 기준 정도
정도로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정말 조금 들어온 정도만 있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 중에서 좀 그나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연속성이 있고 의미 있게 들어온 거는 LS 일렉트릭이었는데 보시면 사모펀드 쪽은 크게 매수세가 없습니다. 근데 연기금 보게 되면 그동안 사고 팔고는 해왔지만 매도했던 금액보다는 꾸준하게 매수했던 한계. 금액이 많았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저가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심지어 이제 오늘 주가 상승에 따라서 최근 고점가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LS 일렉트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뭔가 시적 가시화가 되는 종목들로 좀 쏠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전력망 관련주로 알려주셨는데 2분기 실적은 괜찮나요? 투자 포인트에서 볼까요? 네, 보시면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 기대감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네,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82%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2분기 영업이익 자체도 전분기와 전년 동기 봤을 때 또 성장을 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료화면을 좀 준비해왔거든요. 네네. 제가 그 자료판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주 잔고 추이예요. 쭉 횡보해오다가 네. 갑자기 솟구쳐 오르죠. 급등했네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잔고가 또 더 쌓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신재생 쪽이랑 미국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전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재룡전기, 특히 재룡전기라는 종목 자체는 기간 수급이 많지 않지만 시가총액보다도 수주 잔고가 더 많아졌어요. 어머. 지금 그럴 정도로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지금 대박이네요. 활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만약에 주가가 시장이 깨져서 종목이 또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피팅 업체들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피팅 업체들처럼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이 종목 일단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할지 저희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좀 세워볼까요? 네,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면서 네. 최근 고가를 좀 넘어가는 그쵸. 모습이 좀 있어요. 약간 부담이에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넘어가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내려갈 때마다 역시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시장이 안 좋아서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얼마에 매수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종가 라인 때보다는 조금 눌려있는 58,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 본다면 한 10% 정도인 64,000원, 손절가로는 아래 오늘 저가 라인 때 깨지는 5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